네, 사랑하는 친구님, 사랑하는 구독자님, 안녕하십니까? 행복노래일기 TV입니다. 여러분들 설 연휴 잘 보내셨죠? 저는 이 설 연휴 이번에는 그 손주가 있거든요. 그 아이 어리고 이래서 여행을 못 가니까 춥고 이래서 안 가고 집에서 있었습니다. 그래서 카페 투어나 하고 그렇게 연휴에 보냈습니다. 여러분들 연휴가 좀 짧죠?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3일에서 4일 이렇게 이대명절에 노는데 아니다. 우리나라는 본래부터 우리나라 조선시대, 고려시대 할 것 없이 15일간 놀았다. 보름까지는 그때 뭐 양반 상놈 할 것 없이 모두 나와서 즐기고 술 마시고 또 1년 계획도 세우고 뭐 애군도 태우고 뭐 그렇게 그래서 이제 보름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했다. 우리나라도 최소 한 일주일 정도는 쉬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중국을 배우자 네 번째 시간인가 다섯 번째 시간인가 저번 시간에 제가 그 춘추 전국 시대까지 이야기를 했죠. 그래서 오늘은 춘추 전국 시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고 또 누가 통일을 했고 이 정도는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? 그래서 우리가 16세기 예전에 하나라는 나라가 있었고 기원전입니다. 그 다음에 상나라가 있었다. 상나라가 멸망을 하고 11세기에 주나라가 만들어졌다. 그래서 주나라가 이어져 오다가 이제 7세기에 와서 이제 주나라가 힘이 빠지고 도읍을 옮겨서 어, 그때를 동주라 그런다. 그 이전을 서주라 그런다. 그래서 동주 시대를 춘추 전국 시대라 그렇게 한다. 이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동주 시대는 기원전 770년부터 221년까지인데요. 770년부터 한 440년, 저는 기원전입니다. 다 이야기하는 게. 그때를 춘추시대라 그래요. 춘추시대. 춘추시대 여러분들, 다른 거는 다 몰라도 그 당시에 그 학자들이 말하기를 한 180여 개의 나라가 있었다 그래요. 수많은 나라들이 치고받고 싸움을 하다 보니까 나라가 이제 점점 커질 것 아닙니까?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전국 그 춘추 오패 이 정도는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겠고요. 뭐 오패가 누구다 이것까지는 몰라도 뭐 춘추 오패 유명한 나라를 그 제후국을 잘 이끄는 사람들 5명 있었다. 뭐 이 정도쯤 알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전국 시대에 와서는 전국 칠웅이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나라들이 점점점 이제 커지고 그래가지고 7개의 나라가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이제 요 7개 나라는 조금 알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전에 많은 나라가 생기고 없어지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면서 이렇게 했는데요. 제가 저번에 설명했죠. 장안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게 간중 지역이라고 그 장안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진나라가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그 진나라가 중국 발음으로 하면 친이라 그러거든요. 친. 그래서 그가 유래돼서 나중에 유럽 사람들이 차이나 이렇게 불렀다고 그러는데, 자, 오늘 친나라가 있었다. 그 다음에 그 북쪽 지방으로 해서 진나라입니다. 그것도 또 진나라인데 중국 발음으로 하면 찐나라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요. 그래서 그 찐이라는 나라가 나중에 위나라, 한나라, 조나라 이렇게 세 나라로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이제 위나라, 조나라, 한나라, 그 다음에 진나라, 친이라는 나라 이렇게 네 나라죠. 그 다음에 이제 연나라, 제나라, 초나라 이렇게. 연나라는 우리 그 연해주 우리나라 가까이 붙었던 발해 민족들이 있었던 그쪽 지역이고, 그 다음에 제나라는 그 중간, 이고, 그 다음에 초나라는 밑에 남쪽 이렇게 있었는데, 나중에 그 진나라, 그러니까 진나라가 전부 다, 이렇게 다 멸망시키고 통일을 합니다. 그게 만더 제1대 왕이, 진시 왕이 되겠습니다. 이 정도만 알면 여러분들 그래도 춘추 전국시대 공부 좀 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게 통일된 때가 BC 221년이다.
그러면 정치적으로는, 나라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문화적으로는 그 당시에 어떠냐면 문화적으로 상당히 발달되었습니다. 상당히 선진국이었다. 그때 그 당시에 유행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한자가, 주나라 시대에 한자가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상당히 그 학문이 발달했어요. 그래서 이제 공자라는 사람도 나왔죠. 다른 공자도 알아야 되겠지만은, 공자도 수많은 책을 저술하고 했지만은 그 이전에 여러분들 하나 알아야 될 게 주역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. 그래서 주역이라는 이론은 오래전 BC 한 5천년 전부터 있었다고 그러는데요. 그건 잘 모르겠고, 복희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그러는데, 우리나라 태극기 보면 이렇게 괴가 있지 않습니까? 금곤 리감 해가지고 이렇게 짝대기 이렇게 껴져 있죠. 짝대기, 긴 짝대기가 양이에요. 짝대기 두 개 있죠. 이게 음이에요. 이걸 가지고 이제 양음, 양음 이렇게 해서 여러 이론을 만들어 놓은 그게 이제 주역이다,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또 다른 말로 역경이라고도 하기도 해요. 그래서 이 경자가 붙으면 신의 책이다. 그래서 신의 책은 성경같이 이렇게 경을 붙여주는데 그만큼 이 훌륭한 책이다. 나중에 우리나라에는 조선시대에 와서 그러한 이론들이 나중에 주자학, 성리학 이렇게 발전돼서 나중에 그게 뭐 이기이론론, 이기이론론 이러면서 막 당파 싸움도 하고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기도 하죠. 그래서 이러한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이 우주가 어떻게 이 이론이 만들어진다. 그래서 나중에 미래는 어떻게 된다. 이런 어떤 내용 아주 이러한 섬세하면서 이러한 이론이 책이 쓰여져 있다고. 지금도 저희들 주역책을 공부하고 또 그걸 가지고 점도 보고 이러한 사실입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주역이라는 이론이 만들어졌다. 이 정도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만들어진 게 사자성어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습니다. 그 당시에 우리가 모르는 사자성어는 전부 그 춘추 전국시대에 만들어졌다.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춘추 전국시대가 한 500년간 이어져 오면서 수많은 나라들이 싸움을 하고 또 죽고 죽이고 또 나라가 발전하고, 전쟁이 일어나면 좀 아무래도 또 무기를 개발해야 되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좀 발전되는 그러한 장점도 있지만 그 사람들을 많이 죽으니까 얼마나 안 좋습니까? 그러나 저희들 그 서주시대 BC 440년 이전까지 서주시대에는 그나마 BC 770년 이전까지는 그나마 좀 평온했고, 그 다음에 우리가 춘추 시대에 와서는 전쟁을 하긴 해도 좀 신사적인 전쟁을 했다. 왜냐하면 포로를 살려서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낸다든지 이러한 좀 그러한 좀 전쟁을 하다가 전국시대에 와서는 정말로 피 터지는 전쟁을 했습니다. 잡으면 무조건 다 죽인다. 왜냐하면 또 돌아가서 또 저기 돼서 오거든요. 그렇게 아주 피나는 그런 전쟁을 한 200년 정도 해가지고 드디어 중국에 평화가 옵니다.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희들 그 진나라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좀 설명하니까 대충 중국의 큰 그 기원전 시대 아웃라인이 좀 잡히죠. 저하고 이렇게 공부를 좀 해나가면 됩니다. 그래서 좀 열심히, 저도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좀 들어주시기를 바라고, 오늘 노래는 만남이라는 노래를 하겠습니다. 왜 이 노래를 하냐면 이 노래가 그 당시에 수많은 그 책사들, 수많은 장군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책사라는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그 주인을 떠났다고 그래요. 또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고 이렇게 해서 알아주는 사람한테 가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. 장군도 역시 마찬가지죠. 그래서 그 만남이 중요하다. 그 당시에 간포지교라는 그러한 그 사자성어도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오늘 노래 만남, 노사연의 만남, 이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
돌아보지 네, 여러분, 또 우리가 자원의 200 BC 221년에 진시 황제가 드디어 통일을 해버립니다. 그래서 그 거대한 중국 땅을 차지하죠. 이제 그 다음에 다음부터 또 진나라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